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도쿄올림픽 직후인 지난 8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달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확진자 수 감소 근거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 TV에서는 연일 코로나는 독감보다 무섭지 않다.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보도를 하며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갑자기 줄어든 확진자 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 수는 대한민국이 6,904명이지만 일본은 그 2배를 넘는 13,631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한국이 1,266명, 일본이 166명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7.6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에 대한 의문은 일본 국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전문가들도 뭔가 숫자가 이상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확진자 숫자를 감추는 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죠.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보건계량 분석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일본은 실제로 발표한 사망자 18,000명의 10배인 18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에 총리로 당선된 기시다가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해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통해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일본의 확진자 수가 내려간 것은 면역력 때문도 백신의 접종률 때문도 아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다른 전문가들도 같았습니다. 싱가포르 국제감염센터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백신 접종률이 비슷하지만 영국에서만 매일 수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영국의 조사나 일본의 조사 중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5월경에 이미 백신 접종이 대부분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맞은 백신이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지금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코로나 확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역학조사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난 8월 일본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보건소와 병원의 업무 과부하가 걸리자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줄여버리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적극적인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숫자를 늘리기 때문이죠. 역학조사를 줄여버리면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검사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확진자는 적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만 하면 확진자의 수가 늘어날 텐데 왜 줄어들고만 있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비를 내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법입니다. 자비로 약 30만 원을 내면 코로나 검사를 가까운 병원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쓰여 있는데요. 검사 결과가 100%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즉,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도 음성이 아닐 수도 있고 양성이 나와도 양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이런 어이없는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100% 음성은 아닙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말장난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라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검사일까요? 증상이 있는 감염자들도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호흡곤란, 강한 피로감, 고열을 느끼는 사람들은 코로나 담당 콜센터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인지,
고열은 몇 도부터인지를 써놓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까지 37.5도가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라고 명시해 놓았던 것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평균 체온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평소에 열이 37도인 사람에게는 너무 낮은 기준치라는 것인데, 똑같이 바꿔 말하자면 평균 열이 35.5도인 사람에게는 37도도 고열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센터에 연락하는 5,000명 중에 4,990명은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10명은 병원에 사전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거나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찰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찰을 받게 되고 10명 중 9명은 또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나머지 1명은 보험 적용이 되는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검사는 약 1에서 3일이 걸린 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양성일 경우 증상이 가볍건 무겁건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택 요양을 시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역학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증세가 심각해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자택 요양 중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60대 여성이 자택에서 코로나 검사를 신청하고 예약을 기다리는 도중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경우 부검 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표시된 채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대로 일본이 확진자 수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면 앞으로 다시 한 번의 코로나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의문의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10월 1일부로 19개 지역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과 8개 지역에 발령한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또 다시 델타 플러스로 인한 6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종인 AY4.2 바이러스가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서도 AY4.2 감염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에 걸쳐 휴무일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프리 베럿 박사는 AY4.2가 기존 델타보다 전파력이 약 10%에서 15%가량 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감염 확산 방지에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